오늘 그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한의학의 음양오행 6기를 골장 영양학 식기 이론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현재 두 번째 사회적 의학을 지금 현재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의학 중에서도 특히 한의학에서 풍환서습 조화에다가 경제적인 문제, 그 다음에 가정적인 문제, 그 다음 정치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이런 사회학적인 요소를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이 의학 원류사라는 그 책에 그 내용이 있을까 싶어서 또 찾아보니까 이 부분에는 실질적으로 질병에 대한 문제들이 책이 많이 실려 있고,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과거에 불혹의학 원류사를 또 찾아봤어요. 근데 분명히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을 건데 해서 제가 골장 의학사 골장 의학사 861페이지에 보니까 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풍환서습 조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가정적인 문제, 쩐의 문제, 가정적인 문제, 이렇게 쭉 이렇게 제가 찾았죠. 자,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에 아주 앞전에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이 몸과 그 다음에 마음과 그 다음에 정신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현재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그만한 것을 지금 정리한 곳이 없다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 내용들을 이렇게 좀 적어가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거를. 그래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몸과 의학과 학문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설명하고 싶어 하는 내용인 것이죠. 자, 그러려면은 일단은 몸은 마음이고 몸은 인식의 작용이고, 이런 거는 우리가 이해가 되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몸에 대해서는 일단 두고 의학에 대해서는 이거를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완결한 상태 플러스 영성적,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그 중에서 신체적 의학인 골과 장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사회적 의학 중에서 풍환서습 조화 중에서 가, 전, 그 다음에 정, 종,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중에 다시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정신과 마음은 도대체 어떻게 다른가라는 것부터 구분을 해줘야 되겠죠. 몸은 산스크리트로 챗타, CETTA, 챗타로서 인식의 작용이라 그랬죠. 그 인식의 작용은 뭐냐면은 마음심인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산스크리트에 뭐냐면은 하다는 데서 나왔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하다는 거잖아요. 무엇을 하게 되면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몸 중에서 유일하게 그 장기 중에서 이걸 불수근이라 했는데, 장기는 움직이지 않는 근이죠. 근데 유일하게 심장이 왔다 갔다 뛰게끔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식이 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마음과 정신은 어떻게 다른가부터 일단은 제가 결론을 한번 내어보자고요. 일단은 마음은 몸이고 몸이 마음이라는 거죠.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러면은 몸이 정신인가, 몸이 정신이 몸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학문적 의원이 없다는 거죠. 예, 학문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의원적 요소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가상인 것이죠. 정신이라는 것은 있지도 않는 것을 있다고 생각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뭐냐면은 단어라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여기 그 의학에서도 개념에서도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관계라는 상태 플러스 영성의 감이라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 것이죠.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신체적, 사회적, 마음적 영성의 감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영성의 부분을 뭐냐면 굳이 가상의 추상성으로 표현해서 정신이라고, 정신적인 거라고 간료해 가지고 넣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그 사고를 하는데, 또 학문을 하는데 아주 뭐냐면은 우리를 혼란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그 서구 히랍인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는 것부터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해보잔 말이에요. 이게 사람을 가지고 있는 생각의 사유를, 마음의 사유를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일단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고대 히랍인들은 지금 현재 그 서양 사상의 를 말하는 거죠. 고대 히랍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오감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감은 보고 듣고 맛보고 하는 이런 거죠. 듣고 하는 거 이런 건데, 얼굴에 있는 거를 우리가 오감이라 해요. 이거를 그 신경계로 말하면 말초신경계 안에 뭐냐면 내신경과 자율신경계가 있죠. 그러니까 말초신경계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초신경에 들어가 있는 이 오감은 서양 고대 히랍인들은 이거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 거죠. 예. 이거 아주 또 놀랄 이야기인데요. 그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그걸 어떻게 봤느냐 하면은, 이 오감에서 느끼는 것들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현상으로 나타나 있는 것 뿐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몸은 마음인데, 마음은 인식의 작용인데, 인식의 작용은 단지 현상으로 나타나 있을 뿐이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고대 히랍인들은 사유하는 거,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만 존재하는 거로 봤다는 거죠. 그러면 생각하는 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대 히랍인들은 사유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보고 오감으로 느끼는 것은 단지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구분을 해놨으니까 여기에 모순이 있는 것이죠. 오감으로 느끼는 것도 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사유하는 것도 몸에서 일어나는 인식작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거를 느끼는 것은 현상이고 그 다음에 사유하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냐,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느냐는 의문이 이제 반박하는 거죠. 반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이거를 몇 자 적어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핵심이 이제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대 히랍인들은 이 철학을 했지 않습니까? 뭐 우리 동양에도 철학이 있었죠. 그런데 철학이라는 그 자체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일어나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고로 사유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고, 존재하는 것이 영혼이라면 영혼은 서양 철학에서는 철학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말이 어렵습니다. 말이 어려워요. 예. 그러면서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점은 몸에서 마음도 일어나고 오감도 일어나고 몸에서 사유도 일어나고 몸에서 정신도 만들어지고 몸에서 영혼도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오감으로 느끼는 것은 현상일 뿐이고 사유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지, 여기에 서양 고대 히랍의 철학의 모순점이 발견되는 영역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의학의 개념을 1998년도 세계보건기구에 많은 석학들이 정의한 또 그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완결한 상태 플러스 영성의 감이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는 거죠. 그러면 신체적, 사회적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근데 정신이 뭐냐는 거죠. 정신이라는 것이 뭐예요? 거기에는 어원도 없고, 정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여튼 생각하는 것이다, 뭐 머리 위에 있다, 뭐 이런 내용을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는데, 정신이라는 것은 정확한 어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신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걸 정신이라고 한다고. 이것이 의학의 개념 1998년 세계보건기구의 석학들이 설명을 잘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은 다분히 고대 히랍적 서양 철학자들이 서양 그 의학자들, 과학자들이 중심이 돼서 이 내용을, 개념을 특정 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결론만 말씀드리면,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완결한 상태, 즉 정신이라는 것은 원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넣어가지고 완결하다는 표현을 쓴다든지 이런 말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 동양의학적인 측면, 자, 동양의학을 떠나가지고 우리 골장의학적인 측면에서 한번 다시 한번 접근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은 골장의학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신체적, 사회적, 마음적 완결한 상태 플러스 영성의 감이라는 거죠. 영성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몸은 마음이고 마음은 영성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음 중에 인식작용이라는 그 말 속에 우리는 현상적인 것, 아까 같이 존재적인 것, 이걸 구분할 필요 없이 존재하는 것이죠. 신체적 의학, 사회적 의학, 마음적 의학은, 영성적 의학은
이것을 현상적이다 아니면 존재한다 이렇게 구분할 필요 없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존재하는 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이 철학에 들어가는 것도 맞죠.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영성적인 것을 가미해야 된다는 부분이 나왔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필요성이 있는 거죠. 이걸 설명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영성적이라는 것은 즉 인간의 그 마음 중에서 가장 특별한 차이점이 인간은 가상의 추상성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자, 마음을 다른 말로 정신으로 합시다. 가상의 추상성을 생각하는 정신이 있는 것이죠. 이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있지도 않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냐고 물으면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랑은 하죠. 그러나 그 사랑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가상으로 만들어서 그런 것을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골장의학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신체적, 사회적, 마음적 완결한 상태 플러스 이성적 마음 중에서 특히 가상의 추상성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 인간에게는 특별히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원을 찾아 나서보면 바로 우리말 속에 이게 이제 세계 최초로 제가 산스크리트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부분을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면서 이제 찾게 되었는데요. 앞전에도 표현했다시피 산스크리트로 S 점 찍고 U 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TRITA 장음 틀렸다. 그러니까 수가 틀렸다는 거죠. 생명이 틀렸다는 거죠. 즉 살아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살아날 가망성이 없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뭐냐면은 동양에서는 번역을 어떻게 했느냐면은 공짜로 번역을 했다. 이게 빌공짜로 번역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빌공이라는 그 번역은 다시 살아날 가망성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이제 죽게 되면 이 동양 의학, 동양 철학에서는 이거를 구분해서 영과 혼을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영이라는 것을 존재를 인지하고 깨닫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그 동양 의학에서는 설명을 해놨어요. 존재를 인지하고 깨닫으면 좋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양 철학, 동양 의학에서는 혼을 이제 그 죽은 거죠. 아까 이제 죽고 나면은 이 혼은 뭐냐면 육체적인 죽음이 있죠. 아까 물질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냐면 영혼적 죽음이 또 있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물성이라 하고 위에는 물질이라 그러는 거죠. 그럼으로써 뭐냐면은 우주 만물은 물성은 물성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 하고 물질은 물질로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동안에 의학을 공부하였지만 이 의학을 보는 부분을
맹목적으로 전달해주는 지식을 토대로 해서 아무런 비평과 아무런 노력과 아무런 연구를 하지 않으면서 받아들여서 맹목적으로 그럴 것이라는 가정하에 사고하고 병원을 찾고 상담을 하고 해온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학문이라는 거죠. 제가 이 의학원류사의 출발을 의학의 의원에서부터 그 다음에 질병의 이 병의 그 의원 꼬무락지부터 그 다음에 병을 치료하는 것이 쑤셔서 떨궈내는 거라고, 이 내용을 다 담아 보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자료들을 의학원류사, 부록의학원류사, 이렇게 골장의학사, 이렇게 이제 세 권으로 지금 찾아가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고대 히라바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현재의 서양 석학들의 입장에서 의학의 개념을 한번 또 더듬어 본 거고요. 그리고 골장의학의 측면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들여다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골장의학의 개념에서 결론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몸은 마음이고 마음은 구분해서 우리가 현재에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할 수 있는 현상적 사유와 마음과 그 다음에 가상적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다른 포유류와 다른 가장 큰 특질이기 때문에 그 가상의 추상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성으로 보고 그 영성의 부분을 이해함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의학의 개념이 신체적, 사회적, 마음적, 영성적인 이 영역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개념을 마련했다. 여기에 그동안에 몰랐던 공의 개념, 죽음의 개념을 우리의 말이 세계 의원의 말의 의원의 뿌리라는 큰 대테마에 특히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의원을 찾음으로써 그동안에 우리가 미지의 학문으로 남아 있었던 영역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히는데 그 의의가 있다. 감사합니다.